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이재훈 목사. 최경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그 게스트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짜자잔. 네. 네, 지금 우리가 이 생명 관련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 관련된 시리즈에서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출산한 이제 아이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이 또 아이에 대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우리 태아를 위한 그 태교, 태교를 11년 전부터 강의를 하셨고 또 이제 3년 전에 이제 그만하셨죠. 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태교 강의 현장에서 꽤나 그래도 이름을 날렸던 강사로 알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나름대로 네, 우리 최경환 대표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네. 어떻게 하다가 네. 태교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이 삶 속에서 이제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능한 한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네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훨씬 더 좋겠다. 네. 그런 과정 안에서 너무 느닷없이 이 태교라는 거를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계기가요. 그렇게 그, 기도를 했는데 네,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다고 너 태교해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TV 네. 방송에서 어떤 이제 강사분이 그 태교를 가르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어, 근데 그게 너무나 네. 신선했었고, 그래서 이제 막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고, 네. 그러면서부터 또 이제 학문에 빠졌죠. 어, 공부를 해야만 네. 했으니까요. 네. 태교 한 몇 년 정도 제가 그 강의 뛰시기 전에 몇 년 정도 공부를 쭉 하셨나요? 공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 했고요. 네네. 네. 그런데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를 봐야 했었고, 네네네. 그런데 태교가 사실은 이제 임신했을 때의 어떤 그런 교육이잖아요. 네, 말 그렇죠. 그대로 태중 교육이 태교인데, 영역이 이제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일단은 제가 이제 보건소나 이런 기관에서 임산부를 만나고, 네. 우리나라 이제 임신하면 보건소에 등록을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엽산도 주고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지역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가 모자보건센터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임산부를 관리를 하면서 이곳에 와서 많은 좋은 교육을 들어라, 이렇게 다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보건소에서 많이 교육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연결이 되냐면, 일단 지금 현재 뱃속에 아기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마음을 좀 더 아름답게 그렇게 네. 해주고, 또 남편도 만나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에 관련된 아기를 낳을 때 어떤 상태가 훨씬 더 컨디션이 좋을지, 네네. 이런 거를 또 이제 부부 출산 교실도 운영을 하고. 어,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기를 낳으면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엄마 젖을. 그러니까 엄마젖 먹이는 어떤 그런 엄마젖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음, 교육도 하고. 그리고 아기 낳으면 이제 아기를 갖다가 우리가 건강하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엄마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네, 아기 그렇죠. 목욕시키는 것도 모르고, 남자아이 여자에 따라서 기저귀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걸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신생아 관리라는 네. 측면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엄마들은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또 같은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이런 이제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같은 장소 보건소에서 이제 우리 아기 마사지 교육도 하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낳는데 뭐 이제 자꾸 안 좋은 사건들이 뉴스에 나잖아요. 네, 맞아요.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네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싶어도 조금 양육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훨씬 좋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손자 손녀를 키워주는 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음, 네, 조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손자 손녀를 더 건강하게 키울까, 이래서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육도 하고. 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사실은 이 태교를 하다 보니까 준비된 결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네, 알게 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준비된 결혼을 하려면 청년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대학에 가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결혼에 대해서 음, 준비할 수 있게끔 네. 이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조금 많은 영역을 좀 다루게 됐었죠. 네. 태교 마스터신데요. 네, 좀 잘 나갔었죠. 네. 네. 그 과정 가운데 좀 음, 뭐 추가적으로 그 왜 태교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태교를 할 때 또 산모의 마음 상태 뭐 네.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한번 좀 나눠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임신을 아는 시기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2주 때도 이제 알기도 하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아무리 빨리 알아야 보통은 한 5주, 6주 정도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기존에 나갔던 방송으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아기는 그 전부터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임신이 굉장히 기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네. 제가 만났던 분들도. 네. 그런 가운데서 임신이 기쁘면 기쁜 대로 아니면 반갑지 않으면 반갑지 않은 대로 시작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거는 엄마의 컨디션이 애기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태중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뱃속에서 환경을 태중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태중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어떤 성인병 질환을 더 많이 앓느냐 이런 것까지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뱃속에 우리 귀한 아기잖아요. 네. 아기를 생각할 때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걸 알았던 그 순간부터 사실 근본적으로는 아기 맞이 준비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신체적인 건강 관리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잘 건강하게 털을 닦아서 임신을 하고 그 임신 기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태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미혼모 센터를 다녔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하신 분과 네. 그렇지 않고 교제하는 사이에서 임신을 하고 남자친구는 떠나버린 더더욱이 거기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많은 차이점을 느꼈어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모든 임산부는 네네. 임신을 하면 소화가 좀 안 되고 입도 속이 메스껍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팅팅 붓고 네. 누워서 잠자기도 어렵고 만 이런 이제 육체적으로 변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정 안에서 임신을 하신 임산부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요. 그쵸. 네. 남편한테 할 수 있죠. 근데 남편이 그걸 고통스럽게 여기잖아요. 왜냐면 지금 나도 아빠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여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되게 즐겁게 여기고 네네. 마땅히 해야 되는 걸로 여긴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제가 그러고 있죠. 그렇죠. 마땅히. 네,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남자친구가 떠나버린 상태에서 혼자 이 임신기와 출산을 감당을 해야만 하는 그 미혼모 센터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투정을 할 상대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보내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 컨트롤이 조금 힘들죠. 네. 엄마가 감정 컨트롤이 힘들어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도 그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애기도 엄마 뱃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를 볼 때 일단 좀 저는 많이 안타까웠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준비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제가 만났던 이제 그 미혼모 센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미리 잘 입양을 결정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양육모라 그래서 내가 아기를 키울 겁니다. 네네. 이제 이런 엄마들도 있었어요. 너무 이제 기쁘고 감사하고 양쪽 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렸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나중에 그 양육모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같이 공동생활 과정 같은 것도 네. 갔었거든요. 네네. 거기서도 이제 아기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임산부 출산하신 엄마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또 감사했던 시간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엄마가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그 생명은 이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너무나 저에게는 그 감사한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보람 있었고 정말로 감사했었던 시간이거든요.
오죽하면 목사님 네. 이제 첫째 때 저한테 와가지고 태교를 배웠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첫째 아기 마사지까지 다 수업 끝난 다음에 둘째 임신하면 또 와요. 오. 왜 오냐? 넌 배웠는데. 그리고 셋째 임신하면 또 오고. 그리고 마스터한테 배우고 네. 맡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대결을.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료하잖아요. 네네네. 심심하잖아요. 다운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하고 다 똑같은 임산부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야기도 네. 하고 뭐 이렇게 대화도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즐겁고 네. 그러니까는 그 시간이 되게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자랑할 만한 건 뭐냐면 아직도 5월 15일 날 저에게 카톡을 보낸 엄마가 있어요. 그 아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가 되거든요. 네네네. 네. 스승의 날이라고 카톡을 보내요. 야. 그리고 매 해마다 아이가 지금 얼마큼 성장했는지 해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네. 요즘 그거 받을 때마다 눈물을 네, 너무 근데 그 태교를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태교보다는 이제 성교육에 집중을 하면서부터는 정말 행복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중요한 이슈도 다뤄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 조금은 이제 다른 느낌이긴 해요. 네, 네. 태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항상 태교할 때 우리 엄마들한테 많은 네. 시간 동안 했던 건데, 아빠들은 좀 어색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아빠들은 이제 특별히 본인들이 막 이렇게 사근사근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임신을 해도 좀 이렇게 뭘 해주고 싶은데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내가 또 잘 이해를 하고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게 좀 도와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엄마들이 참 편안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해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요즘 아빠들도 아직도 그런 모습이 조금 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그게 이렇게 묵뚝뚝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네. 목사님은 그 경험을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태동을 하는 거죠. 네. 막 태동을 하는데 아빠가 손을 딱 뜨면 애가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는 뭐지 나도 느끼고 싶은데 네. 왜 내가 손을 대면 우리 애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또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요즘 저희 아이들은 엄청 격하게 뛰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부인과 가면 그 초음파를 뭐 보는 선생님들마다 좀 놀래요. 너무 애기가. 네네. 물론 이제 담당 전문의 선생님은 계시긴 한데 네. 뭐 필요해서 뭐 다른 또 선생님들도 오셔서 그쵸? 보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너무 활발하다. 네, 심하게 활발하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안 움직이는 것이 좀 염려할 만한 거지. 활발한 건 참 좋은 거다. 그럼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네. 놀던 애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계속 말을 걸고 그럼요, 시도를 그럼요.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또 발로 차고 그럼요. 제가 이렇게 배도 이렇게 쑥쑥 누르면 아이들이 응답도 하고 하는데 네. 근데 순간 막 놀다가도 대보세요 했을 때 됐을 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쑥스러워. 뭐지?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빠랑 네. 숨바꼭질 하려는 그렇죠. 숨바꼭질 네. 하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근데 태동이 사실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면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 이제 근육의 발달도 있고 아, 그런데 이걸 정서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사실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말 걸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마 이러면서 엄마한테 말 거는 거예요. 아빠 이러면서 아빠한테 말 거는 거죠. 우리 애들은 말이 엄청 많은 그렇죠. 거네요. 엄청 네. 많은 거죠.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큐로 다 찍어서 증명이 됐는데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목소리를 아주 많이 들려준 거예요. 네네. 원래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목소리보다 아빠 목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저음이라서. 네, 네. 깎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아빠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던 애기였는데 그 이제 방송국에서 산후조리원을 갔어요. 네. 갖고 아기를 5명을 딱 꺼내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아빠를 딱 데리고 왔어요. 그 아빠는 이 5명 아기 중에 한 아기 아빠였어요. 근데 아빠가 태명을 부리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흥보가 아빠는 네가 태어나기를 너무나 많이 기다렸고 뭐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4명의 아기는 계속 자고 있어요. 한 명의 아기가 눈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아빠 얘기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뱃속에서 엄마 아빠 목소리를 아주 많이 들었던 아기들은 태어나서도 그 목소리를 기억한다. 네.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뇌의 70%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태아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존재로 여기는 거는 저는 오히려 과학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그 아까 전에도 그 이제 건강한 가정 안에서 그 정말 태교도 한 그런 아이하고 음, 이제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음. 그런 산모에 대한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너무 약간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와 같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좋지 않은 환경 그리고 불행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온라인에서도 보면은 아직 이제 임신을 이제 경험하지 못한 여성들조차도 젊은 여성들이죠.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태어나는 것이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생긴 아이죠. 그럼요. 예, 이미 잉태된 아이예요. 음,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아예 임신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너무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요. 근데 이미 이제 뱃속에서 생겼으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뿐이지 이미 아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참 그런데 마치 뱃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존재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네, 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맹장 하나 띄어내듯이 네. 내 장기 하나 띄어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태어나서 어떻게 잘 자라고 어떤 좋은 기회를 얻고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 인생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예측하고 너는 평생 불행하게 살 거야. 평생 힘들 거야. 이렇게 단정 짓고 나서 그럴 바에는 살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선택권을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선택권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태교를 쭉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태아기에 일어나는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도 책을 보다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분자생물학자들은요.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는 순간 우리가 수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네. 순간에 입력되는 정보량이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는 그 순간 입력이 되는 정보량이 대형 백과사전에 17세트 정도 분량이래요. 근데 그 한 세트가 보통 우리가 26권 정도를 대형 백과사전을 한 세트에 26권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서 입력되는 그 정보량이 그 백과사전 442권 정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미 엄청나네요. 그만큼의 입력이 정보가 되면서부터 정말로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이제 성장할 것인지 이 모든 정보가 그 순간에 입력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삶을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기는 장차 자기가 그 태어나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준비 기간을 엄마 뱃속에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 60년 전쯤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거기에서 이제 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미 다 과학으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부부 안에서 이제 각자 부부가 있잖아요. 그 부부 안에 자녀를 키우라고 허락하신 생명이지만 이 생명을 가지고 또 사람들은 연구를 하겠죠. 네, 뭐 의학이나 과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다 연구를 하겠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도 이만큼 미친다라는 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깊게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생명의 시작을 수정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기 위해서 몇 주부터다.
뭐 네. 몇 주부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정확히 반영돼서 네, 이런 법이라든가 네, 이런 생명 윤리 같은 것이 정확하게 적용되면서 나가야 네, 되는데 네. 사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럼요. 그리고 뭐 정확한 데이터도 아닌 때로는 그 위험한 그냥 자기의 주관과 네, 추측에 따라서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 음,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는 일이 참 많은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 운동을 하는 진영에서 그리고 우리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기가 생기는 그 순간 나는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 상대방은 남편이든 아니면 남자친구든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라서 우리는 아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아기를 지켜주고 오히려 아빠가 진짜로 그 위험한 곳에서 아기를 지켜주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아빠가 아기를 지켜주지 않고 아빠가 아기를 죽음으로 내모는데 만약에 일조한다면 저는 아빠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생명이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엄마였고 아빠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각자의 그런 성영색체들이 네, 그렇죠? 만나서 그 아이는 뱃속에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볼 수 없어도 그 아빠의 형상과 그럼요. 엄마의 형상을 다 갖고 있고 그럼요. 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되긴 했지만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맞습니다. 시간 이런 네, 부분 좀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 네, 그렇게 네, 그럼 하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